사랑과 축하의 마음을 나누는 2월. 졸업식을 맞아 꽃이 특수를 맞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밸런타인데이 특수를 맞은 초콜릿. 기분 좋은 날, 기념할 날, 그런 날 사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전해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으로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해 경매액 1,500억 원을 넘는 국내 최대 화훼시장. 한 15kg 정도? 무거운 것은 한 30kg 정도 되고 있고요. 전국 각지에서 수확한 꽃들은 경매와 하역반, 중간 상인과 운송반의 손을 거치며 밤새도록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소매, 저희 뭐 여기 물류 다 전쟁이죠. 매일 수백 개의 꽃다발을 배송하기 위해 고된 노동과 마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500다발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편 얼마 남지 않은 밸런타인데이. 특별한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10년간 집중한 이도 있습니다. 이 콩이 초콜릿, 다크 초콜릿을 만드는 진짜 원두가 이 카카오다. 카카오 콩을 직접 말리고 볶는 힘들고 까다로운 수작업을 통해 카카오 함량 100% 진짜 초콜릿을 만드는 곳. 1%의 맛 차이를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뭐 1년 중에 최고 바쁜 날이기 때문에 3만 개에서 한 5만 개 정도 나가지 않나.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더욱 분주해진 사람들. 2월을 특별하게 만드는 꽃과 초콜릿 세상을 따라가 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졸업식. 졸업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축하의 꽃다발인데요. 덕분에 매해 2월이면 꽃시장이 성수기를 맞습니다. 유동 인구가 유난히 많은 곳. 어두컴컴한 지하를 밝히는 건 화려한 꽃다발들인데요. 색깔도 모양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꽃다발 제작으로 눈코 뜰 새 없답니다. 아무래도 2월 달에는 뭐 튤립이라든가 프리지아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나가죠. 봄꽃. 진열한 꽃다발만 100여 개. 한 다발이 팔려나가는 즉시 새로운 꽃다발을 제작하는데 졸업식용 꽃다발에는 특징이 있답니다. 학기수여식이라고 말하는 졸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꽃을 딱 편안하게 들었을 때 꽃이 전면으로 다 보이게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길게 잡는 스타일, 이렇게 얼굴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보이게끔 해가지고 꽃을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다양한 취향에 대비 꽃의 색깔과 포장지의 모양새까지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연대는 파란색 계열로 포장해줘요. 파란색 계열, 고대는 좀 빨간색 계열, 2대는 초록색 계열. 약간 학교마다 또 색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에 이끌려 꽃과 눈을 마주치면 누구든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예쁘잖아. 마음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거기에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꽃에 대해서. 너무 예쁘고 다 사가고 싶죠. 기쁜 마음을 말로만 정하는 것보다 예쁜 꽃을 곁들여서 정하면 조금 더 확실히 표현이 된다고 하거나 좀 더 정성스럽게 준비한 느낌이 좀 있지 않아서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쁜 꽃을 사수하기 위해 매일 전쟁인 이곳. 전국 최대 규모의 화훼시장은 오후 3시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화물차들로 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저요? 예. 전남, 장흥, 강진, 광주 이렇게 돌고 오네요. 몇 시간 걸려서 오신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는 한 5시 반에 나와가지고 거진 12시간, 11시간, 12시간 걸려서 온 거죠. 경매를 위해 전국에서 모이는 꽃들. 이곳에선 한 해 평균
약 1,500원의 경매 실적을 기록할 만큼 거래량이 많습니다. 겨울에도 뭐 졸업 시즌이 한창일 때는 한 15만 단. 졸업 시즌에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꽃들은 장미, 안개, 미시아사스, 나는큘러스, 튤립 등입니다. 매년 2월이 되면 졸업식 시즌으로 인해 더욱더 많아지는 꽃 거래량.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저 이거 박스 하나가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박스 하나에 보통 한 15kg 정도? 무거운 것은 한 30kg 정도까지 있고요. 하차하는 동시에 꽃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옮겨야 하는데요. 이렇게 분류된 꽃들은 경매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역별로 재배치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치된 꽃 상자를 하나하나 열고 꽃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차를 하거나 운송을 할 때 꽃이 쏠림 현상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장미처럼 좀 민감한 꽃들이 있어요. 이런 꽃들을 운송할 때 박스에 닿으면 색깔이 변하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또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도 검수를 조금씩 해줘요. 작은 충격이나 온도 변화에도 예민한 꽃이기에 혹시나 상품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엔 아예 상자 안의 꽃을 다 꺼내는데요. 한 박스에 꽃이 다른 게 있어가지고 똑같아 보이는데요? 꽃이랑 아예 달라가지고. 한 종류의 꽃도 품종에 따라 각양각색인데요. 경매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이 한 박스로 다 같이 이렇게 경매를 할 수 없고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해줘가지고 중급별로 이제 경매가가 이제 낙찰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품종이나 색깔, 꽃의 크기와 줄기 길이에 따라서도 꽃의 등급이 나눠집니다. 하차부터 꽃의 배치까지 6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작업.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뭐 밤새고 뭐 그러는 게 힘들죠 사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야간 들어가게 되면은 한 3시 아까 보셨듯이 3시 정도 출근해요. 저기 야간반들이.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은 한 새벽 한 5시 전에는 다 마무리 되거든요. 10명도 넘는 작업자가 수천 개의 꽃상자를 옮기고 배치하는 고된 작업. 드디어 무려 7시간 만에 경매를 위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좋은 가격에 낙찰되기만을 기다리며 자태를 뽐내는 꽃들. 하지만 경매 전 또 하나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경매를 1시간 앞둔 시간, 중도매인들이 경매장을 찾았습니다. 품질 좋은 꽃을 낙찰받기 위해 꽃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데요. 번호로 적어가지고 이따가 11시 반에 경매를 할 때 이 번호가 이제 순서가 다가오면은 적정가 눌러가지고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검수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제 소매, 저희 뭐 여기 물류 다 전쟁이죠. 오후 11시 30분.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의 순간. 하루 수만 다발의 꽃을 경매해야 하다 보니 속도는 생명. 본격적으로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를 위한 꽃들을 옮기느라 또다시 분주해집니다. 3초에 거의 한 번호 하나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집어넣어주고.
마치 공장처럼 다음 순서를 차근차근 대기시켜야 하는데요. 숨막히게 돌아가는 경매 현장. 그런데 진행 중간중간 갑자기 꽃다발을 들어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품종이 다르게 정막판에 뜬다거나 하면은 이제 제가 잡고 경매인들도 보게 해서 그 꽃이 어떤 상태다라는 걸 낙찰 후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바로 중도메인에 고유 번호를 붙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한쪽에선 낙찰된 꽃 상자를 빠르게 노끈으로 묶느라 온 신경이 집중되는데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상처 안에 안 묶으면 밀려요. 경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매도 포장도 속도가 생명. 숙련된 경력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4시간 가까이 이루어지는 경매.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경매는 끝나가지만 운송팀은 또다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낙찰된 꽃을 중도매인들이 있는 도매시장까지 옮겨야 합니다. 한림 물건인데 매장으로 이제 운송하는. 경매가 동시에 두 군데서 해서 빠르게 갖다 주지 않으면 여기가 물량이 많이 뭐라 그래야지? 많이 모인다고 그래야 되나? 꽃이 한꺼번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도매시장으로 운송해 주는데요. 경매장에서 약 5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생화 도매시장. 도매시장 개장을 앞두고 새 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운송할 땐 최대한 속도를 내야만 하는데요. 빨리 안 나면 꽃이 어려워요. 아, 그래서요? 연결 문제 때문에. 저 이쪽에서 어떤 거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작업했던 걸 중도메인들이 낙찰을 하면 저희가 여기로 배송을 해줘서 낙찰된 중도메인들 저희 번호로 나와 있거든요. 그 번호별로 이제 저희가 분배를 해드려요. 하루 중 가장 힘든 작업. 상자에 부착된 중도매인들의 고유 번호를 찾아 꽃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총 2층으로 이루어진 도매시장. 하나당 15kg이 넘는 상자를 여러 개씩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 입찰받은 상자가 뒤바뀌지 않게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꽃의 신선도를 위해 빨리 배달을 해야 하다 보니 잠시도 숨 돌릴 틈이 없는데요.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세요? 더워가지고. 아, 이 겨울인데도요? 네,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매일 반복되는 힘든 일에 계절도 잊었습니다. 입찰된 꽃 상자의 배달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이면 이제부턴 중도매 상인들이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꽃들을 더 싱싱하게 유지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물 밖으로 나와 있으면 대가 말라서 물에 담가도 물을 잘 못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굳은 부분을 잘라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꽃을 싱싱하게 보관하는 기본 방법. 이때 꽃의 종류에 따라 물올림을 해주는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뜨거운 물 아닌가요? 소독의 목적도 있고 좀 더 꽃이 오래 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애들마다 다 달라요. 판매 전 꽃 얼굴이 다치지 않게 일일이 비닐 포장도 해줍니다. 비닐로 넣는 거는 이렇게 처지잖아요. 늘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애가 깔끔해 보이잖아. 이게 늘어지는 게 없잖아. 그래서.
도매시장에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시간은 오전 6시. 손님 맞이를 위해 밤새도록 꽃 진열 작업에 공을 들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주문도 많아진 추세. 꽃 택배 작업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배가 약한 거는 그냥 말면은 부러져가지고요. 지지하는 역할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희가 막 대충 하는 것 같아도 꽃 안 다치게 쌀라고 노력하거든요. 꽃의 얼굴을 신문으로 최대한 감싸서 혹시 모를 냉해나 운송 중 충격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합니다. 영하 한 5도 미만이면 이하면 저희가 이제 앞에 좀 막으려고 하거든요. 혹시 몰라서. 누가 봐도 추워질 때 사람도 춥다 느껴질 정도면 이제 안에 보강을 안 해주면 자칫하다가 이제 가는 길에 꽃이 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못 쓰게 되니까. 상범 씨의 이런 세심한 손길 덕분에 먼 지방에서도 주문을 한다네요. 한 영하 10도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영하 10몇 도요? 네, 이게 왜냐면 노출돼서 입는 건 아니니까. 꽃이 먼 지방까지 잘 배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하루 평균 수십 개의 택배 포장을 하는 상범 씨. 드디어 전쟁이 끝나갑니다. 꽃 정리와 주문 처리로 밤을 지새우고 나면 허기가 밀려오곤 하는데요. 그냥 좀 많이 사놨었어요. 그때 좀 빨리 먹으려고. 근데 생각보다 또 안 먹게 되는 물리더라고요. 하지만 분주한 새벽 시장에서 간단하고 빠르게 식사를 해결하려면 또 어쩔 수 없이 컵라면에 손이 갈 수밖에요. 진짜 바쁘면은 못 먹고 맨날 먹다 보면 질리고 맨날 바꿔가면서 먹고 있어요. 꽃이 좋아 무작정 이직한 다영 씨. 힘들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은 없답니다. 낮 12시 문을 닫는 시간. 내일도 어김없이 활짝 피어날 꽃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을 갖다 주는 마음의 행복.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인가 봐.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되게 힘들죠. 중노동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꽃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음을 행복해주고, 마음을 또 아름답게 갖게 해주고. 일단 마음이 정화가 돼요. 꽃을 보면. 1년 중 5월에 이어 꽃 소비가 두 번째로 많은 1월과 2월. 꽃을 위해 밤을 잊은 이들이 또 있습니다. 새벽 5시. 오늘은 뭐 경매로 한 2,000단이 들어왔고요. 지금 시장에서 구매한 게 한 1,200단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 그럼 3,000단이 넘는 거네? 3,000단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면 한아름의 꽃다발을 수백 개 만들 수 있는 물량. 하차 후 상자를 옮기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꽃 중에 하나인 뭐 빅토리안 시크릿이라는 장미고요. 많이들 찾으시는 하젤이랑 빅토리아라는 장미입니다. 뭐 오늘 들어온 꽃들 중에서는 이렇게 라벤더 색깔도 있고, 뭐 샴페인 색깔, 뭐 핑크 색깔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해서 또 종류가 나눠지거든요.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꽃다발을 만들어내는 작업장. 10명이 넘는 플로리스트가 꽃다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에는 사진 찍는 게 가장 크다 보니까 얼굴이 큰 장미 종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만드시는 거예요? 보통 한 500다발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대량의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작업 과정에 따라 각각 분야가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다는군요. 꽃다발을 잡으려면 그 잡는 부분을 바인딩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 밑으로는 잎사귀가 없어야 돼요. 이파리가 없어야지 이제 꽃다발을 오래 보실 수 있어서. 꽃다발 제작의 첫 단계는 꽃의 이파리나 가시 등을 제거한 후에 물 올림을 해주는 컨디셔닝 작업입니다.
컨디셔닝 작업으로 물올림을 잘 해야만 꽃의 형태도 더 예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작업한 꽃을 골라내는 작업장. 얼굴이 너무 크게 개화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폐기하려고 합니다. 예쁜데요, 이렇게? 얼굴 크기가 너무 펴버리면 꽃다발에 조화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지만 상품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포기해야 한답니다. 너무 많이 핀 꽃은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군요. 꽃들이 말끔하게 컨디셔닝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꽃다발을 만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꽃다발 만들 때는 스파이럴이라고 줄기를 사선으로 해서 쌓아가는 기법으로 꽃다발 잡고 있어요. 손 아귀 힘도 중요하고 코어 힘도 중요하고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스파이럴 기법으로 만들어야 꽃의 위치가 흐트러지지 않고 좀 더 예쁜 디자인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이에요. 반나절이 넘게 서서 하는 작업. 반복되는 작업에 손은 물론 허리 통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꽃다발 형태가 만들어지면 곧이어 플로럴 폼 작업에 들어갑니다. 꽃다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저희가 상품 배송하는 동안 수분 공급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하루 정도 계속 수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영양제까지 품고 있어 꽃의 수명을 더욱 오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환경을 생각해 친환경 플로럴 폼만을 사용한답니다. 사람들이 받으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서 더 주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꽃다발의 마지막 과정인 포장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천 개 넘게 꽃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1분, 적어도 1분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찍고 계셔가지고 좀 느리게 한 감이 있는데 저는 하나에 한 30-40초 나오거든요. 진짜 그렇게 빨리 포장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와, 빠르지만 흠잡을 데 없이 예쁘게 포장됐네요. 이제 배송 마무리 단계. 생화다 보니 포장 역시 몇 배로 까다롭습니다. 한파라서 꽃이 얼까봐 이제 핫팩 붙여주고 있습니다. 핫팩 하나씩 붙여야 돼요? 근데 하나하나 다 붙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단열재로 이제 단열해주고. 단 한 송이도 다치지 않고 고객에게 배송되길 바라며 안전하게 마무리합니다. 때론 반복적인 무료한 일상에 힘들 때도 있지만 이 많은 꽃이 기쁜 일에 쓰일 생각을 하면 절로 힘이 난다는군요. 약 500개의 꽃다발이 행복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입고부터 제작까지, 출고까지 하는 과정에서 예쁜 꽃과 정성을 담아서 출고하니까 받아보시고 다 기분 좋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월에 대표적인 기념일 하면 뭐니 해도 밸런타인데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달콤한 초콜릿에 절로 감탄이 쏟아집니다. 초코야. 초코인 것 같아. 우와. 보기만 해도 달콤함이 미각을 자극하는데요. 2월이 되면 초콜릿을 찾는 이들이 많아 제작량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동화 속 같아요. 동화 속에서 보는 이런 초콜릿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한 입에 쏙쏙?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은 약 700g.
손바닥 크기의 초콜릿 약 10개 정도의 양입니다. 좀 맛있어. 너무 달기만 한 맛이라기보다는 조금 진하고 살짝 씁쓸한 맛이 조금 나면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진해요. 느끼하지 않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계속 먹고 싶은? 밸런타인데이가 다가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초콜릿 전문점 사람들. 저 지금 이거 가져오신 게 뭐예요? 아, 오늘 만들 초콜릿 지금 중탕하려고 들고 들어가고 있어요. 둥근 알 형태의 허버초로 다양한 초콜릿을 만드는데요. 카카오 콩에서 추출한 후 약간의 첨가물을 넣어 굳힌 진한 초콜릿입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뭐 1년 중에 최고 바쁜 날이기 때문에 개수로는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3만 개에서 한 5만 개 정도 나가지 않나 생각되고 있어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좀 더 맛있는 초콜릿을 선보이기 위해 밤낮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아, 이 중탕기라고 해가지고 초콜릿을 템퍼링할 수 있는 온도에 맞춰놓게 녹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도의 온도에서 천천히 녹이는 초콜릿. 직화로 빨리 녹일 경우 쉽게 탈 수가 있습니다. 4시간 만에 잘 녹은 초콜릿. 이제부터가 진짜 작업. 그런데 갑자기 대리석에 초콜릿을 붓는데요. 초콜릿 온도를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 바닥이 지금 대리석이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제 밀크 같은 경우에는 한 43도에서 28도까지 내렸다가 다시 30도까지 올리고. 바로 초콜릿 안에 들어있는 카카오 버터의 결정을 안정시키는 템퍼링 작업입니다. 템퍼링의 결과에 따라 초콜릿의 깊은 맛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군요. 템퍼링 작업이 중요해요? 단단함도 유지시켜주고 맛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템퍼링 작업은 꼭 중요하죠. 작은 온도 차이로도 맛이 달라지는 초콜릿. 30분이 넘게 템퍼링을 하고 나면 더 부드럽고 광택이 나는 초콜릿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양을 만들 차례. 초콜릿을 성형할 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흔들어 주는 게 노하우입니다. 틀 안에 초콜릿을 다시 쏟아내는데 어떤 초콜릿을 만들려는 걸까요? 안에 크림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콜릿 컵이 되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약 30분 동안 굳히면 초콜릿 컵 완성. 정말 귀엽네요. 이제 완성된 초콜릿 컵 안에 달콤한 크림을 곁들여 주는데요. 입은 물론 눈까지 즐겁게 해줍니다. 정말 달콤해 보이네요. 이번엔 같은 방법으로 화이트 초콜릿을 만드는 정훈 씨.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매일 10가지도 넘는 초콜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일이랑 화이트 초콜릿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인기 많은 초콜릿이에요. 이번엔 볶은 아몬드에 초콜릿을 감싼 아몬드 초콜릿을 만들 차례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초콜릿입니다. 요 아망드 초콜릿이라고 그래가지고 템퍼링한 초콜릿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몬드에다가 캐러멜 작업해주는 작업입니다. 카라멜로 코팅한 아몬드에 잘 템퍼링된 초콜릿을 부어가며 섞어주는데요. 이때 초콜릿과 아몬드가 한데 엉키지 않게 골고루 초콜릿을 입혀주는 게 비결이랍니다. 20번에서 많게는 한 4-50번까지 골고루 입혀줘야 돼가지고 한꺼번에 넣으면은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한 번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무심코 먹었던 초콜릿 한 조각에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거였군요. 최고의 초콜릿을 선보이기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최고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만들 때. 30분 넘게 초콜릿을 붓고 저어주기를 반복한 아몬드 초콜릿. 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다가 말고? 좀 쉬었다 가려. 왜요? 너무 힘들어요. 초콜릿보다 달콤한 휴식도 잠시. 다시 아몬드 초콜릿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드디어 완성. 작지만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초콜릿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초콜릿만한 게 또 있을까요? 만드는 과정이 힘든 만큼 달콤함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친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초콜릿 많이 만들었거든요.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받아서 서로 모두 따뜻한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특별한 초콜릿을 찾아온 곳. 매일 아침이면 바닷가에서 콩을 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김새부터도 남다른 콩. 이건 무슨 콩인가요? 콩 중에 제일 영양가가 높고 화폐로도 쓸 정도로 귀한 콩이 바로 이 카카오예요. 이 콩이 초콜릿, 다크 초콜릿을 만드는 진짜 원두가 이 카카오다. 카카오 콩에서부터 초콜릿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수제로 만들고 있는데요.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 열매. 고대부터 이 카카오 열매로 음료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카카오 열매 안에 들어있는 카카오 콩에 다양한 기술과 재료들이 더해지면서 오늘날의 초콜릿이 만들어진 겁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초콜릿은 100% 외국산으로 통계에 의하면 작년 기준 약 3만 4천 톤가량이 수입됐습니다. 국내 초콜릿 소비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수입한 카카오 콩이 들어오는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빈 커팅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랜덤으로 가져온 빈들을 지금 커팅 테스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발효된 카카오 콩을 절단기에 넣어 반으로 쪼갠 후 콩 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카카오 콩의 품질에 따라 만들어지는 초콜릿의 맛이 천차만별인 초콜릿. 상태가 괜찮은 건가요? 보시는 것처럼 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 색깔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진한 갈색이 나온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발효 상태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크랙이 잘 됐다라는 얘기는 동시에 건조가 잘 됐다라는 얘기고요.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한 카카오 콩. 강원도 고성은 지형상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어 카카오 콩을 말리기에 최적의 장소랍니다. 그런데 잘 마른 카카오 콩에서 무언가를 골라내는데요. 속에 알맹이가 완전히 안 익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르면은 이제 이렇게 납작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나 이제 썩은 거 골라내는 건데, 그래야 이게 완전한 이게 초콜릿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본격적인 공정 과정에 들어가기 전 상하거나 깨진 콩을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는 작업. 이런 세심함이 초콜릿 맛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데요. 잘 건조된 카카오 콩에서 좋은 콩만을 엄선한 후 콩을 볶아주는 로스팅 과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리고 콩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한 100분까지도 해요. 약 130도에서 1시간 넘게 볶아지는 카카오 콩. 로스팅 과정을 통해 콩에 붙어있던 껍질 제거는 물론 카카오 콩 특유의 신맛과 쓴맛은 없애고 단맛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로스팅이 잘 된 걸까요? 먹어봤을 때 고소하고 맛있을 때 그때 빼서 해야 살살 이거 초콜릿이 나오거든요.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소한 향이 퍼질 때가 적기. 잘 볶아진 카카오 콩을 재빨리 옮겨 담는데요. 가장 최상의 로스팅 상태에서 바로 식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잘 볶아진 상태예요. 봉글봉글 하잖아요. 봉글봉글 하죠, 이거? 확실히 로스팅 전보다 더 통통해졌네요. 이거 한번 드셔봐. 이게 이제 카카오 초콜릿 만드는 원두니까 처음 고소하고 안에는 약간 신맛도 있는 것 같고 그 산미가 있지. 왜냐면은 이게 발효된 콩이니까 산미가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이 다 똑같은 맛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카카오 콩은 와인처럼 품종과 그 때루와 재배 지역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기후나 일조량에 따라 가지고 그 맛과 그 내용이 다 달라요. 알고 보면 신기한 초콜릿 세계입니다. 이제 완전히 식은 카카오 콩을 분쇄기에 넣어 갈아주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가장 원시적인 초콜릿의 형태, 카카오 닙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잘 볶아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분리가 잘 돼요. 초콜릿이 되기 위한 기본 단계. 이제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껍질과 카카오 닙스를 완벽히 분리해내야 하는데요. 기계와 사람의 힘을 모아 세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고 조금씩 해야 얘가 이제 껍데기하고 닙스하고 분리가 되거든요. 매일 평균 20kg이 넘는 카카오를 로스팅하고 분리하는 고된 과정. 하루 종일 만들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샤워하고 이러고 딱 누우면 아 세상 이렇게 편한 게 누워있는 세상 이게 진짜 진정한 이 편안함이구나 그걸 느끼는데 이제 카카오 콩이 초콜릿으로 탄생하는 마지막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건 무슨 기계인가요? 여기에다 돌려서 맷돌을 닙스를 넣어서 72시간 계속 돌려보면 초콜릿이 나와요. 로스팅한 카카오 닙스를 더 작은 크기로 갈아 초콜릿으로 만들어주는 현대식 맷돌 콘칭 기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딱딱한 카카오 열매가 부드러운 액체로 변하면서 맛과 향이 좋아지는데요. 맷돌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자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최고 60도까지 올라가요. 어떤 화학적 처리도 하지 않고 카카오 본연의 향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닙스 안에 오일 성분이 들어있어요. 갈리면 갈릴수록 얘가 뜨거워지면서 오일이 나와요. 모르는 분들은 여기다 물을 붓는 줄 아는데 그냥 자체에서 오일이 나오기 때문에 초콜릿이 돼요. 이제 100%의 천연 초콜릿을 만나기 위해서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그 시간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특별한 과정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된 카카오 콩부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신기해요. 왜 그렇게 신기해요? 요 열매에서 이게 나왔다는 게 엄청 신기해요. 그런데 이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또 체험을 해볼 거예요. 네, 체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직접 카카오 콩을 갈아보고 체험할 수도 있는데요. 고대 시대의 원시인들처럼 직접 맷돌을 이용해 카카오 콩을 갈아보는 체험. 단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초콜릿은 어떤 맛일까요? 이게 무슨 맛인지 안 쓰고 그냥 신기한 맛? 작은 콩 하나로 이렇게 달콤한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게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체험해 보기 전까지는 이 초콜릿의 진가를 전혀 몰랐을 테죠. 아까 갈아서 만든 초콜릿이 이렇게 되니까 아주 신기하고요. 초콜릿이 그냥 아주 맛있습니다. 온전한 초콜릿이 되기까지는 꼬박 3일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데요. 과연 초콜릿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작업 3일차 만에 이렇게 부드럽고 진한 100% 카카오 초콜릿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정말 신기하네요. 화학 처리하지 않고 자연의 맛 그대로 카카오에 살아있는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에 우리는 온갖 열정과 그냥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빠르고 많이 만드는 게 아닌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철칙이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이제 완성된 초콜릿을 틀에 넣어 붙여주기만 하면 진한 다크 초콜릿이 탄생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작업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동 마사지. 초콜릿에 공기가 들어가면은 나왔을 때 모양새가 흰색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빼주면은 매끄럽게 그 갈색 그대로 나와요. 틀에 성형한 초콜릿을 냉장고에서 1시간 가까이 굳혀주면 드디어 완제품 초콜릿이 탄생됩니다. 소리도 아주 경쾌하고 보시는 것처럼 조직이 아주 치밀하죠. 그만큼 좋은 초콜릿이고 잘 만든 초콜릿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는 초콜릿으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내는데요. 진한 초콜릿에 생크림을 넣어 만드는 생초콜릿. 지금 만들고 있는 생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크림이 들어가서 생초콜릿이라고 해요. 그냥 붙이면 되는 초콜릿과는 달리 만드는 방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생크림과 초콜릿이 얼마나 잘 섞이느냐가 관건. 안 섞이면은 이 제품들 다 버려져요. 계속 잘 섞일게 오래 섞거든요. 오래 섞다 보니까 팔이 좀 많이 쑤시네요. 힘도 많이 들어가요? 힘도 엄청 들어가죠. 30분이 넘게 저어가며 만든 생초콜릿. 이제 모양을 잘 잡아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초콜릿은 다양한 재료를 넣어 또 다른 메뉴로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이번엔 뭘 만들려는 걸까요? 저희가 만든 제품 중에 살라미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밤이 들어가는 밤살라미를 만들려고 해요. 이탈리아의 전통 햄, 살라미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메뉴. 초콜릿에 밤을 넣은 후 틀에 넣어 잘 굳혀주는데요. 저희가 성형을 하거든요. 이렇게 미리 규격을 만들어 놓으면 모양 잡을 때도 편하고 1시간 넘게 굳혀준 살라미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살라미 모양처럼 동그랗게 손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름이 재밌는 것도 있죠. 살라미 그러면 뭐 소세지나 햄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를 응용을 해가지고 초콜릿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손님들을 만날 준비를 모두 마친 살라미 초콜릿. 슈가 파우더에 한번 샤워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냅니다.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기본 다크 초콜릿과 생초콜릿 그리고 살라미의 브라우니까지 다양한 초콜릿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초콜릿 오마카세라고 불리며
손님들의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제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달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뭐랄까 맛있다? 또 인생의 쌉쌀한 맛, 달콤한 맛 이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만든 초콜릿 덕분에 2월이 더욱 특별해집니다.